안녕하세요. 주도입니다. 9월 25일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게, 지금. 금요일 우리 장은 2300포인트가 깨졌고, 미국 장은 폭락을 했죠. 그러면서 모든 지표들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고퍼스를 이제 투자를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겠죠. 근데 큰 돈으로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네. 적은 돈으로 살살 간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오늘 방송은 금요일 날 안 해서 하는 거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있습니까? 뭐 우리 금요일 날 지수 움직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었죠. 힘이 없다. 그냥 흘러내린다. 사실 저 금요일 날 그 고퍼스를 좀 단타를 쳤어요. 단타를 쳐가지고 약간 수익이 났는데 2300포인트에서 반등을 할 줄 알았거든요. 반등을 안 하네요. 종가가 2290포인트. 그죠? 그렇다 그러면 제가 목요일날 크게 박스권을 만들고 크게 하자 그랬는데 미국장이 깨졌으니까 우리도 이제는 여기를 빠져나가겠죠. 그죠?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잠깐만 어떻게 크게 하는 거야? 이거 크게 보면 이제 월요일 여기를 빠져가지고 뚫고 내려가겠죠. 그렇다 그러면 2300 요거를 마지노선으로 라인을 그린 다음에 뭐 간단하죠. 고퍼스에 투자했다가 요거 뚫고 올라가면 정리하면 되잖아요. 그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 밑에서 놀 확률이 굉장히 크다. 뉴스라든지 또한 연준의 행보, 그리고 이제부터는 연준 위원들이 나와가지고 입방아들을 엄청 털어댈 거예요. 좋은 얘기 나오겠습니까? 뭐 달래는 얘기는 나오겠죠. 근데 좋은 얘기 나올까요? 지금 가장 불안한 게 뭐냐면 심리가, 그죠? 심리가 완전 깨졌는데 그래도 이 투심이라는 거는요, 언젠가는 상승 쪽으로 매기가 잡혀요. 그러다가 스물스물 올라갔는데 또 뒤통수한테 딱 때려가지고 그게 무너졌을 때는요, 하염없이 무너지거든요. 이 절망감, 그죠? 이 사람한테 이 절망감을 남겨주는 그런 아주 심리적인 못된 포인트들이 있어요. 금요일 장도 좀 그런 장이었고요. 그래도 조금 버티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흐물흐물 내려오고 그러면서 요거를 한번 봤어요. 그동안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 행태, 기관이야 뭐 연기금면 조금 사들이고 나머지는 다 뭐 별 볼 일 없죠. 근데 그건 한 달 가까이 외국인들의 매매 형태를 이렇게 봤더니 그저 딱히 매도세도 없어요. 뭐 팔긴 팔았는데 그렇다고 과감하게 막 지수를 끌어내릴 정도로 뭐 여기 4천억, 3천억 있고 2천억대 한 번 있고 그죠? 2천억대 한 번 있고 그죠? 여기도 2천억대였는데 막판에 좀 사들이고 희한하게 요 위에 근방에서는요 종가에서 또 사들이는 이런 행태가 나왔고 그렇다고 해서 선물 가지고 장난치고 막 이런 것 같지도 않아요. 진짜 이 심리가 완전 바닥으로 무너졌다. 이럴 때 사실 저도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깜깜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일단은 마지노선이 형성이 됐죠. 2300포인트. 2300포인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부터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일 어차피 무너질 거니까 미국이 저렇게 무너졌으면 무너져야겠죠. 무너진다 그러면 2300포인트를 마지노선으로 해가지고 밑에서 좀 매수를 해볼 생각이에요. 근데 적당한 기회가 와야지 매수를 할 텐데 지금 같은 장에서는 하방을 어디까지 열어놔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에게는 11월 달까지 한 달 동안에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이 굉장히 안 좋은 시간. 왜? 10월부터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10월 한 달간은 굉장히 어려운 장이 될 거라는 거죠. 실적이 안 좋을 게 뻔하잖아요. 그죠? 지금 뭐 나이키라든지 페덱스라든지 그다음에 포드라든지 다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미리 얘기하고 미리 방송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죠. 실적이 안 좋으니까 알아서 대비하라고. 그래가지고 폭락세도 나오고 그게 이제 10월 달에 주구장창 나올 겁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실적 발표가 나올 거예요. 그나마 상승에 기댈 수 있는 거는 10월 첫째 주부터 일주일 동안, 중국이 국경절이죠. 중국장이 안 열린다.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생각을 해야 될지. 2300포인트가 무너져가지고 이 밑에서 놀게 되면 매물대가 없습니다. 없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요. 그냥 적은 돈 가지고 짧게, 단타식으로 마진을 챙기는 게 맞을지.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알고 있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모르겠네요.
아는 줄 알았더니 모르겠어요. 20년 동안 주식을 했는데, 그렇죠. 한 번씩 의도 터질 때가 있어요. 잘 가다가. 아, 이번도 그런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2300포인트 반등해가지고 연준에서 이번 FOMC에서는 9월 FOMC에서는 그나마, 어떠한 조금 유화적인 멘트가 나와가지고 장이 뭐 폭등은 아니더라도 천천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해가지고 과감하게 배팅을 한번 해봤는데, 그죠? 기회는 이때다 그래서 배팅을 해봤는데 실패죠. 다행히 뭐 손실이 안 났으니까 다행이라고 치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미래가 없다.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주도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장이에요. 그러면서 금요일 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봤더니, 와우. 환율이 1423원 올랐고요. 지수가 112, 달러 지수가 110입니다. 이거 중심적으로 봐야 돼요. 그죠? 모르겠어. 110 미만으로 떨어져야지 좋은 건지 지금은 뭐 좋은 게 아니라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위안화가 7.1 올라섰어요. 그리고 엔화 방어를 하겠다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방어를 하겠다고 대놓고 얘기를 했죠. 엔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엔화가 일본에서 외환보유고를 동원을 해가지고 방어를 한다고 뉴스가 나왔는데, 진짜 엔화가 떨어지면서 우리도 같이 떨어질지 봐야 되는데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떨어지려고 그러면 지수하고 위안화가 떨어져야지 같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죠? 그러면서 미국 10년물 국채는 3.6 돌파했고요. 2년물 또 갭이 엄청나게 차이가 났죠. 지금 몇입니까? 이거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장도 스물스물 흘러내려서 거의 2% 빠졌고요. 그죠? 이렇게 보면요, 저도 이제 이건 아닌데 했던 게 뭐냐면, 큰 놈들이 다 살아있어요. 작은 놈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코스닥 투심이 완전 작살이 났다. 그죠? 주말이고 그러니까 정리하고 보자, 이런 심리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월요일이라고 이제 뭐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매도 자금들이 다시 들어올까요? 들어온다고 하면 물린다는 거 뻔히 아는데, 그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래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줄겠죠. 거래량이 적으면 등락폭이 굉장히 심해지고, 그럴 때 한두 대 의도 터지는 게 굉장히 세게 의도 터져가지고 원금 손실까지 날 수 있다. 차라리 저처럼 아이즈 소액 가지고 한 10분의 1 정도 자금 가지고 장에서 너무 감각이 둔해질 거를 우려해가지고 좀 이렇게 플레이하는 거는 괜찮은데, 글쎄요, 주식 사거나 팔거나 고퍼스 레버리지 이런 양방향 투자가 아닌 뭐 선물이라든지 뭐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건 너무 위험하고, 그래서 이제 레버리지라든지 고퍼스 아니면 인버스나 코스피 200 이런데 투자하지 않으실 것 같으면 아예 플레이는 안 하시는 게. 근데 또 이런 장에서 개별주가 하나씩 툭툭 튀어요. 그래가지고 큰 수익을 주거든요. 그럴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사실 단타 투자자들한테는 지금이 굉장히 좋은 장이죠. 매기가 몰리는데 어마어마하게 몰리니까 오히려 하나 제대로 낚으면 큰 수익이 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스물스물 돈이 녹는다. 조심해야 된다. 그죠? 아시아 장세는 대략 이쪽 이렇게 끝났는데, 중요한 게 원자재 시장이에요. 원자재가 다 무너졌어요. 그죠? 그나마 원자재가 살아있어가지고, 파월 연설 이후에 원자재 시장에 살아있어가지고, 괜찮다 했는데, 제가 이제 고퍼스에 투자하게 된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원자재 시장이 무너졌어요. 그죠? 그나마 버티던 금, 구리, 유가, 그죠? 다 무너졌어요. 이게 무너졌다는 건 뭐다? 이제 침체다. 경기가 안 좋은데 주가가 올라가겠습니까? 아니죠. 충분히 조정을 받고 올라가겠죠. 그 조정을 받는 게 어딜까요? 2200? 2100? 2000? 저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2300포인트 마지노선으로 잡아가지고 고퍼스로 투자를 좀 이어나갈 생각이고, 미국도 어제 흘러내렸죠. 쭉쭉 아주 그냥 천천히 흘러내리는 게 가장 안 좋아요. 그래도 떨어지더라도 팍 떨어졌다 올라다 팍 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괜찮은데, 가장 안 좋은 거 떨어지는 거, 아니면 푹 떨어졌다 훅 가는 거, 제일 안 좋아하죠. 그랬다. 유럽장도 작살이 났고, 그죠? 테슬라 뭐 이제는 이거 볼 필요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경기가 침체가 됐는데 뭘 보고 어떤 주식이, 어떤 섹터가 어떻게 살아있고,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죠? 저는 그나마 팔고 났는데 2차 전지, 그죠? 아무리 좋다 그래도 제가 이제 이거를 샀던 이유가, 만약에 제가 레버리지 투자하면
먼저 달려갈 놈들인 것 같으니까 이걸 먼저 산 거예요. 레버리지보다 수익성이 더 좋을 것 같고 어차피 저는 상승에 투자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산 건데 만약에 레버리지를 정리하고 이놈들은 살아있을 것 같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다 기본이잖아요. 숲을 보고 내 종목을 봐야죠. 그죠? 숲은 파란색인데 내 섹터는 빨간색이기를 바란다? 그죠? 그거는 뭐 진짜 도둑놈 심보예요. 무슨 뭐 테마성 단타 위주의 어떠한 그런 주식이 아닌 이상은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체 장이 다 안 좋다. 파란색이다. 내 것만 살아있을 수 없다. 그래서 지수 투자를 하는 겁니다. 지수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냥 놀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만약 그냥 주식을 안 하고 지켜만 본다 그러면 감은 떨어져요. 항상 접근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곧버스로 2,300 마지노선을 찍고 소액으로 그리고 큰 돈 안 하죠. 한 뭐 10% 20% 뭐 많으면 한 50%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좀 투자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이 어떻게 끝났는지 볼게요. 그리고 이제 뉴스가 나올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장이 무너지면 2,300포인트 무너지고 2,000포인트 근방으로 계속 내려가면서 우리 그거 있잖아요. 정부에서 하는 거 공매도 금지. 그죠? 이 공매도 금지 언제 나오는지 이거 유심히 봐야 되고요. 한미통화 스와프 이건 절대 안 해주겠죠. 근데 해줄 수도 있어요. 왜? 제가 안 해준다 그런 거죠. 몇몇 전문가들이 안 해준다 그랬고 지금 상황에서는 안 해줄 타당성이 더 높아요. 안 해준다. 안 해준다가 더 이유가 확실한 거예요. 근데 해줄 수도 있잖아. 그죠? 뭐 캐나다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무슨 뭐 EU라든지 얘네들은 통화 스와프가 지금 맺어져 있거든요. 지들끼리는. 잘 사는 놈들은 지들끼리 꽁꽁꽁 맺어져 있어요. 지금 신흥국이 문제인 거예요. 못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통화 스와프도 안 해줍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한테 통화 스와프를 해준다 그러면 우리도 어느 정도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의 인정을 받는 거니까 땡큐. 그러면 통화 스와프가 됐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다시 하고 작전을 다시 짜야죠. 과거에 공매도 금지하고 나서 주가가 횡보, 통화 스와프 하고 나서는 주가가 폭등. 이 룰이 좀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이게 통하는지 한번 봐야 되죠. 그죠? 그러면 간단하게 뉴스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뉴스도 별로 없어요. 뉴스도 별로 없고, 뭐, 지금은 뭐, 뉴스보다는 차트가 더 중요하죠. 투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영국의 대규모 감세안에 대해서, 총리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감세를 해준다는 거예요. 감세를 해준다는 거는, 경기를 확장시키겠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잘못하다가 나라가 망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은 긴축의 시기지, 확장의 시기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성공할 수도 있고, 잘 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파운드화, 헤지펀드에서 파운드화를 공격해서 영국이 한번 무너진 적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 그죠? 이게 어떻게 될지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뭐 전문가들도 예상을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결과물이 나올 때쯤 돼가지고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 그걸 조합을 해가지고 우린 투자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일본에서, 외환 보유고를 투입해가지고 엔화에 대해서 맞서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헛된 게 그러는데 일단은 말은 했으니까 한번 지켜봐야죠. 그죠?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진이 났죠. 인도하고 칠레에서 지진이 났다. 제가 지진에 좀 민감해요. 지진이 한번 잘못 나버리면요. 크게 되거든요. 그 예전에 동일본 대지진 났을 때 우리나라 주가가요. 하루에 8%가 빠졌어요. 지수가 8%가 빠진 거예요. 맞나? 거진 8% 빠졌어요. 근데 그 다음날 다시 또 그만큼 메고 올렸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장이 안 좋았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지진이라든지 무슨 뭐 폭풍이라든지 뭐 태풍이라든지 허리케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약간 좀 민감해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게 있고 나서 장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특히 지진 같은 게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나서는 장이 안 좋아져요. 이게 뭐 저만의 뭐 미신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그렇다. 그래가지고 별로 안 좋다. 기분이 안 좋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잠깐 나스닥 한번 보고 끝낼게요. 나스닥도 큰 박스로 한번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지금 봐야 될 거는 우리는 2,300포인트를 마지노선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나스닥은 전 저점이 1677. 그러니까 한 1650? 1650 정도 무너지면 그때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걸로. 그죠? 만약 미국마저도 전 저를 깨고 나간다 그러면요.
아, 얘도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코로나 이전에 상승했던 거기까지 본다고 하면 만까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죠? 여기까지. 매물대가 없습니다. 지지할 데가 없어요. 그죠? 그렇다고 이 이전 거는 없고. 그러면 이 만 무너진다 그러면, 와, 이거 어디까지 봐야 되나요? 그죠? 그래서 8천 얘기가 나온 거예요. 8천 얘기, 7천 얘기가 나왔던 게 예전에 힘들고 어렸을 때 저점이 8천, 7천이었거든요. 그러면 섹타가 이렇게 되나요? 어마어마하게 밀리네요. 근데 이 정도까지 밀릴까요? 여기서 이렇게? 밀릴 수는 없겠죠. 그죠? 근데 미국마저, 나스닥마저 밀리는지 한번 봐야 되고, 그러면 S&P 500은 어떻게 버티나? 버티기 힘드네요. S&P 500도 버티기 힘들다. 아, 나스닥하고 S&P 500하고 딱 비슷하네요. 3,650. 저점 찍고 좀 올라갔는데, 아, 월요일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죠? 지금 나와 있는 거로는 얘네들이 어떻게 해서든 뭐 제자리를 찾아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죠? 지금은 연준이라든지 파월이 아예 경기 작사를 내겠다고 대놓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죠? 제가 파월 연설 이후에 그 목요일인가? 목요일 날 방송을 하면서 그랬잖아요. 내공이 부족했다. 내가 왜 예측 투자를 했을까? 후회를 하면서. 그랬다. 그러면 뭐 손실 안 나고 끝난 거는 주돈한테는 다행이다. 여러분들도 투자를 어떻게 하실지 뭐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지수 투자가 아닌 뭐 고퍼스라든지 양방향 투자가 아닌 한쪽 방향엔 무슨 뭐 개별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그랬죠. 2300포인트 무너지면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야 된다. 라고 했는데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개별주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는 못 하겠는데 글쎄요. 버틴다. 만약에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만약에 이 매물대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밑으로 만약 주가가 이렇게 흘러 내려와가지고 어느 선에서 딱 지지를 받고 이제 횡보를 한다든지 올라가겠죠. 그러면 지금의 이 라인이 2300포인트 라인이 강력한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이때 매물량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거를 뚫어야 되는데 못 뚫을 겁니다. 떨어지면. 심리적인 그 지지 라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여튼 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연구하고 계속 방송에 나오고 기존에 그렇게 나왔던 유튜버들이 좀 뭔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뭐 미국 주식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투자한 유튜버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돈 자랑도 하고 막 그랬을 때 부럽다 생각을 했는데 이런 유튜버들이 방송을 안 해요 이제. 좀 방송 좀 해줘요. 힘들고 어려울 때 방송을 해야지. 그잖아요. 꼭 돈 벌었을 때 돈 자랑하려고 방송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전문가라는 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멘트들을 많이 날려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좋은데 얘기를 듣다 보면 그 마음의 안정화를 시켜주는 멘트예요. 과거에도 그랬다. 시간이 지나니까 원금이 되더라. 그냥 버텨라.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안 나오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 모른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전문가도 몰라. 저 같은 주식으로 오래 투자를 해가지고 그나마 돈을 안 잃고 근근히 먹고 사는 저 같은 사람도 몰라. 그죠? 그러면 지금 초보 개미들은 알겠습니까? 모른다는 거죠. 투자는 개인의 판단입니다. 능력이 안 되면 쉬세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